네, 풀뿌리 민주정치의 시작. 우리 저기 의원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의회 인물 시간입니다. 광주시 의회 두 분 왜 이렇게 의자가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편합니다. 왜 이렇게 낯설죠? 광주시 의회 프로맨스. 네, 강수은 의원, 이명노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오프닝 멘트를 하는데 두 분이 약간 계속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가 잘못됐었나 했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오셨나요? 오늘 저희 의회 회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번 회기는 시정 질문을 하는 회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있을 시정 질문 준비도 하고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또 이제 개의한 다음에 네. 또 회의 치르다가 왔습니다. 네. 같은 일을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대답하면 좋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넘겼습니다. 네. 국정 수행 지지율 처음으로 60% 돌파했고 광주 전남 특히 89%, 90%까지 달했거든요. 두 분의 평가 당연히 좀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가장 잘한 것들 하나 포함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볼게요. 강 의원부터 들어볼게요. 가장 잘하는 거 한 가지만 뽑기가 너무 어려워서 네.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나만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한 달이지만 예. 실은 임기의 60분의 1이거든요. 네. 그리고 30일 720시간입니다. 그 사이에 대통령께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는데 저는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했다. 소통을 잘하셨다. 이렇게 뽑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이 국정 공백을 메운 점 굉장히 준비된 모습이었고 네. 자신감 있게 하셨고 그다음에 3주 만에 광주를 방문하셔서 그렇죠. 군공항 이전이라고 하는 오랫동안의 수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 시도지사와 군수를 만난 점 그리고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이 타운홀 미팅에 그 전혀 격의 없이 예. 누구나 어떤 시민이든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렇게 그 정치의 효능감을 보여준 모습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저는 주문받은 대로 하나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물론 너무 많지만 예. 키워드는 경청으로 삼고 싶어요. 경청이요? 이번에 유족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오는 16일에 4대 참사 유족분들과 경청 투어 프로그램을 또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만나서 목소리를 듣는 그 과정 또 국민들 모두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좀 액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새 뉴스볼만 난다는 예. 이야기들을 참 많이들 하세요. 저도 네. 그런 같은 마음으로 통합과 경청의 국정 운영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부가 네.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하는 대통령. 네. 네. 그리고 두 분의 잘한 점 중에서 공통점을 뽑자면 소통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취임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격의 없이 그냥 이제 질문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저희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네. 지역민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더 들리잖아요. 지역민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 그 중 하나가 5극 3특 체제인데요. 먼저 5극 3특 체제가 뭔지부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극이라고 하는 건 크게 대한민국을 5개로 구분하겠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충청권, 대구 경북, 불경, 호남 이렇게 5극으로 나누는 것 그리고 3특이라고 하는 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지금 전북특별자치도 이렇게 해서 5극 3특 체제인데요. 이건 네. 결국 그 수도권 집중과 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 이제 행정을 17개 시도로 나누지 않고 이 산업과 기능 중심으로 광역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메가시티의 시즌 2 버전이다. 이렇게 좀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메가시티의 거기서 시즌2 버전. 그 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네. 2006년에 제주도가 제일 먼저 출범을 했죠. 그리고 나서 23년에 강원도 그리고 24년에 전라북도 그리고 전라남도가 지금 또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특별자치도의 그 자치권 강화 이건 분명히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방치하다 보면 17개 시도가 전부 다 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원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완벽하게 틀을 잡고 나면 이건 네. 미국의 연방제와 크게 다르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구조를 잘 살려가면서 지역의 강점들도 잘 살려가면서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새로운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제 전라남 특별자치도도 추진 네. 중이다 말씀해주셨어요. 민선 8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표의 5극 체제와 그리고 전라남 특별자치도 설치 어떤 게 더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좀 겹치는 말씀을 드리자면 전라남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자치권이 강화되는 이점은 분명히 있을 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광주와 전남이 분리되기보다는 광주와 전남은 함께 같이 가면서 시너지를 내야 되는 게 더 저는 이점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전라남 특별자치도보다는 5극 체제에 힘을 실는 게 더 적합하지 않은가 네. 생각합니다. 강 의원 의견은? 그리고 우리가 제주, 강원, 전북에서 봤던 것처럼 네. 특별자치도라고 하지만 별로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 결정권이라든가 자주재정권이 없어서 네.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속되고 귀속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간에는 그냥 문패만 바꾸는 거다. 간판만 바꾸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별로 특별자치도에 대한 실효성은 없다.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국 체제를 어떻게 우리 호남에서 잘 활용할 것인지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그 5극 체제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게 선언에 그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어디에 뭘 살리겠다고 하는지 우리 광주는 지금 AI, 미래차, 재생에너지, 광주 전남 호남권을 이렇게 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곳들에 이 유사한 것들을 나눠줄 필요 없이 제대로 부처까지도 여기에 집중시킬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좀 필요할 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해줄 거면 시원하게 여기 네. 몰아서 지원해주시라. 네, 네. 지금 맥이 같잖아요. 사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목표를 향해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지역 체제 개편으로 호남이 좀 얻어내야 될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호남이 다른 지역에 있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더 강점으로 극대화하는 것. 저는 이게 에너지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전남과 정북이 갖고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이 신재생 에너지, 풍력과 태양광, 그리고 심지어 신안과 고흥에서는 기본소득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 에너지 고속도로를 어떻게 호남을 중심으로 해서 깔 거냐. 네. 마치 196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차도 없는데 4차선에 경부고속도로 깔아가지고 거기가 한국 산업화의 토대가 되었던 것처럼 호남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서 어떻게 산업과 도시의 미래 모델을 만들어갈 것이냐 이걸 강력하게 주장해야 된다고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 저희가 박구영 교수님이 나오셨었는데 네. 그 에너지 고속도로 그리고 생태 도시 이런 거 이야기하시면서 AI랑 엮어서 그걸 좀 해서 만들어야 된다, 의제를 만들어야 된다 하셨는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셨던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네. 아까 드린 말씀처럼 선언에 그치지 않고 네. 진짜로 구체적으로 뭘 해줄지를 뭘 해줄 수 있는지를 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가기관과 그리고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이 유치되기 유연하려면 더 훨씬 더 기업이 오기 좋으려면 그런 규제 프리존도 이곳에 한번 설치해보는 걸 우리가 쟁취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국가기관과 기업이 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당 얘기 좀 해볼게요. 아, 예. 민주당 당대표 선거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달 채 남지 않았는데 박찬대 정청래 후보 굉장히 열심히 발빠르게 뛰고 계시죠. 어떤가요, 두 분 지금? 저희도 그 일정들과 같이 하면서 각 후보를 또 만나 뵙기도 네. 하고 당원들의 질문도 많이 받고 있어요. 진짜 구회전이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호남에 33%의 당원이 네. 있다는 이 막강한 힘, 저는 굉장히 즐겁게 지금 보고 있는데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 때 골목골목 유세단장을 하면서 광주 전남에 아예 거주를 했었죠. 그리고 또 박찬대 후보는 지금 호남 일주일 살기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인상 깊은 게 또 마을 회관에서 숙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네, 하면서 네. 우리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한 노력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예. 양무 호남 시무 국가라고 했습니다. 호남이 없다면 국가가 없다. 저는 네. 지금의 당대표 상황은 양무 호남 시무 대표. 호남이 없다면 호남을 네. 잡지 네. 못하면 대표가 네. 되지 못한다. 어. 그만큼 이 두 후보께서 호남 공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네, 이벤트 준비하셨다. 했다. 네. 끝으로 꼭 좋습니다. 남겨주셨으면 좋겠다. 앞으로 꼭 기대하겠습니다. 네, 만드시는 이런 것도 주옥 괜찮을 같은 것 멘트 같아요. 좋고요. 네. 그러면 두 분 이제 같이 두 이제 당대표 후보들과 어떤 일정도 함께 소화하시면서 아무래도 지역민들은 조금 더 가까이 소통하시니까 반응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방송이라서가 아니라 네. 솔직하게 진짜 두 분 다 팬덤이 너무 막강해요. 이미지가 너무 좋아요. 일단 그 투사의 이미지로 해가지고 그 법사위원장 때 시원시원한 그런 법사위 운영을 했었던 우리 정청래 후보가 있고 그리고 또 정의롭고 온화한 이미지로 해가지고 그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할 때 또 광주 시민들에게 감동을 줬었던 그런 우리 박찬대 후보가 있고 이 두 분을 지역민들이 워낙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래서 참 물어보시는 분들께 누구를 뽑아주시라 이 얘기를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예. 일단 박찬대 후보께서는 국회의 원내대표 출신이시잖아요. 당대표 대행도 하셨고. 네. 그래서 선출직 공직자들, 국회의원들, 시구의원들이 지지를 좀 많이 보내는 것 같고 정청래 후보께서는 당의 수석 최고위원을 하셨어요. 이미 전국
선거에서 평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당원들께서 이렇게 지지를 보내시는 것 같고 그래서 실은 지금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여기 와서 사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우리가 좀 봐야 할 거는 공약 아닙니까? 네. 그럼 두 분의 지역을 향한 두 후보의 공약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일단 차근차근 계속 발표를 하고 있어요. 아직 그 당대표 선거가 8월 2일이라 네. 그때까지 더 발표가 되겠지만 정청래 후보는 지역에 꼭 필요한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예타 면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보겠다 이런 거하고 또 우리 그 호남 소재의 국립의대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광주를 AI 특성화 도시로 강화하는 데 힘실겠다. 그리고 헌법 개정을 하는 걸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꼭 수록하겠다. 예. 그리고 정청래 후보와 비슷하게 전남 공공의대 유치 그리고 뭐 알리백 허브 그리고 전북 올림픽 유치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 두 분이 보시기에 네. 이 공약은 정말 지역에 꼭 필요하다. 어떤 게 있으세요? 일단 박찬대 후보님이나 정청래 후보님께서 얘기하시는 공약들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역에 오셔서 하셨던 것들과 일맥상통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차별화된 이런 좀 공약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개인적으로는 뭐 내년 지방선거에 이 광주 지역의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당의 공천을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에 광주가 최초로 청년 특구 라는 것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에 대한 평가를 하고 계속해서 이어갈지 뭐 이런 점들 궁금하고요. 또 광주천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심 하천에 이렇게 지역민들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공약이라든가 네. 뭐 또 지금 광주는 소상공이 많으니까 소상공인 특구 같은 거 해서 좀 소상공이 잘 사는 도시 만드는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짧게 듭니다. 어떤 공약? 예. 저는 나온 거 말고 새로운 거. 네. 예, 있는 거 말고 예, 새로운 있는 거. 거 말고 새로운 거. 그리고 당 대표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힘실겠다. 이거는 우리 당 모두가 같은 생각이니까 예. 새로운 걸로 해가지고 당 운영을 어떻게 해보겠다. 방금 말씀하신 공천에 대한 계획, 네. 그런 철학 이런 네.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경제 살리는 게 사실 우선이잖아요. 그럼요. 전국의 폐업 사업자 수가 사상처음으로 100만을 넘어섰고 지금 우리 지역만 해도 6만 명이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럼 이 수치가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상당히 많은 이제 대출을 받아서 상환이 되었는데 그거를 갚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폐업이 급증한 것이고요. 실제로 국세청에서 95년도에 통계를 잡은 이후에 네. 최대 수치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고 그래서 민생 회복 지원금이라든가 지역 화폐 또 지금 서구 중심으로 하고 있는 골목형 상점가 그렇게 해서 최대 20%까지 할인하는 그래서 소비 심리를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광주가 네.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데 과연 큰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여기 돈이 많이 네. 들어가야 할 텐데 이 소중한 시민의 열쇠로 수천억 원을 물어줄 수 있는 사건이 진행 중이라고요? 네, 지금 SRF 그러니까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 시설 이 남구 양과동에 있는데 여기가 운영을 중단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에 대한 손해 보전으로 이제 운영비 보전 목적으로 해가지고 운영사인 청정빛골 대표 기업으로 포스코 ENC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 시에다가 그걸 청구를 했죠. 원래 당초에는 78억을 요구했다가 그거를 최근에 와가지고 2,100억을 요구를 네. 하게 됐는데요. 환경복지위원회다 보니까 거기를 자주 방문했고 그리고 여건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시에 귀책 사유가 없는 운영 중단에 대한 보상까지도 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빌려서 조금 그 포스코 ENC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방금 질문에서도 그렇듯이 우리 시민들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모두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예산을 탐하려는 행동은 이제 좀 중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 좀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네. 다음에 또 다양한 이야기들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은 의원, 이명노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